안녕하세요.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한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유튜브 사연을 하루 종일 라디오처럼 틀어놓으면서 자주 듣는 편이라 엄마한테 가는 날이면 같이 듣게 되는데요. 같이 사연을 들으면서 엄마가 너도 한번 보내보라며 볼 때마다 성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애보다는 재테크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주거래 은행을 정말 자주 방문했습니다. 관심이 생기는 펀드가 생기면 궁금한 사항 담당 은행원께 여쭤보러 자주 갔어요. 언제나 친절하고 세세하게 답변을 해줘서 갈 때마다 그 은행원을 찾아갔죠. 그 은행원이 바로 둘째 신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둘째 신우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가끔 퇴근하는 길에 만나면 커피 한잔 할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이 쌓였죠. 제가 적금 만기 해약하러 간 날이었는데요. 그날 둘째 신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남자 없다고 했죠? 혹시 제 남동생 소개받아 볼래요? 내 동생 진짜 잘생겼어요. 한 번만 만나봐요. 갑작스럽게 남동생을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당황한 저는 일단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둘째 신우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얼떨결에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우의 말대로 남편은 매너가 좋고 훤칠하게 잘생겼죠. 금방 호감이 생겨 교제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렇게 물 흐르듯 결혼까지 하게 된 건 둘째 신우의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이 결혼한다고 하자 둘째 신우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첫째 신우도 둘째 신우와 마찬가지로 저를 잘 챙겨주었죠. 남들은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참 운이 좋구나 싶었어요. 저는 가족들한테도 제 수입이라든지 자산을 공개하지 않은 편이에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혼 후에도 서로 수입에 터치하지 않고 생활비 통장에 같이 돈을 넣어서 사용하기로 했고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역시 반반으로 나눠 전세를 구했습니다. 첫 명절날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모가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일만 고되게 시키더라고요. 이따가 3시 이후에 첫째랑 둘째네 가족 오기로 했다. 어서 주방 정리하고 청소기 좀 돌리자. 집안에 먼지가 많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라. 아침부터 제사상 차리고 치우고 밥 준비하고 먹고 또 치우고. 잠시 숨 돌리는 중이었거든요. 남편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시모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좀 쉬자. 이 집에 들어오고 이제야 처음으로 앉아서 쉬고 있는데 또 일을 시켜? 그리고 3시 되려면 아직 멀었어. 천천히 해도 되잖아. 첫 명절부터 며느리 너무 잡는 거 아니야? 청소기는 내가 돌릴게. 시모는 남편을 흘겨보고 나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럼 입가심 좀 하게 과일 좀 깎아서 가져오렴. 싱크대 옆에 과일 닦아놓은 거 있다. 커피랑 해서 좀 가져와. 저는 주방에서 과일과 커피를 준비해서 내놓았죠. TV 소리만 들리고 시모와 시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적막한 거실에 과일 먹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정말 곤욕이었죠. 주방에 가서 정리나 해야겠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 냉수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뜬금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시모에게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막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질하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쩜 그럴 수 있어? 내가 정말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좀 그래. 근데 냉수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안 그래도 답답한 가슴이 더 답답해지려고 하네. 다짜고짜 저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 시모의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너무한 행동을 한 기억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겠어서요. 그래,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너는 돈도 그렇게 많은 애가 굳이 집을 반반으로 구했어야 했니? 우리 윤철이는 사회생활을 조금 늦게 해서 모은 돈도 많지도 않은데 결혼하면서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갑작스러운 신혼집 비용 얘기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무슨 제가 돈이 많아요. 저도 신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신랑이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는데 빈털터리라뇨. 요즘 신혼부부들은 저희처럼 다 반반으로 비용 나눠서 집 구해요. 어쩜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다. 이러니 내가 가슴이 답답한 거지. 아, 어머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저 돈 없다니까요? 네가 돈이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너 얼마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시모의 반응에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계속 시모의 말에 대꾸를 해주다 보면 괜히 말려들 것 같았어요. 괜히 툭툭거리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자리를 피해서 주방 정리를 마치고 남편과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첫째 신우가족과 둘째 신우가족이 왔습니다. 시부는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고 하시길래 거실에 술상을 차렸습니다. 시조카들은 TV 본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시모가 또 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시댁에 뭐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옆 동네 김씨 아줌마네는 며느리가 생일 때마다 루이비통인지 구찌인지 명품 가방 사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나는 돈 많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도 뭐 받는 것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에휴. 첫 명절에 오자마자 반기지는 못할 망정 일만 주구장창 시키시더니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까지 돈돈거리니까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요. 어머니, 아까부터 계속 돈 얘기하시는데 저 돈 없어요.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듣기 좀 그래요. 가족들도 다 모였는데 언제까지 돈 얘기만 하실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계속 없는 척 할 거니? 네가 돈 많다고 하면 내가 떼어먹을까 봐 그러는 거야? 속일 걸 속여야지. 제가 뭘 속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어머님 속인 적 없어요. 그렇게 시모랑 투닥거리고 있는데 둘째 신우가 끼어들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올케, 엄마 다 알고 있어. 올케가 돈 많은 거. 돈 많으면 좋은 건데 왜 자꾸 숨겨, 가족끼리? 아니, 형님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올케, 내가 담당 은행원이잖아. 내가 봤더니 계좌에 억소리 나게 있던데 지금 내가 다니는 은행에만 10억이 예치되어 있던데 다른 은행에도 적금이랑 펀드 있잖아. 대체 얼마나 알짜배기인 거야? 너무 부럽다. 알고 보니 은행원인 둘째 신우가 제 계좌를 몰래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시모는 그 상황에서 한마디 더 붙여서 말했죠. 아니,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 왜 자꾸 속이는 거야? 돈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없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해결 가능하면서 왜 반반으로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저는 할 말을 잃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첫째 신우가 그러더군요. 둘째가 계좌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던데. 그래서 막내 소개시켜줘야 한다고 한동안 엄청 호들갑 떨었잖아. 내가 진짜 꼭 우리 막내한테 소개시켜줘야겠다 싶었지. 너는 누나한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저의 자산을 확인한 둘째 신우가 돈을 보고 남동생을 소개한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 비트코인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초반에 들어갔다가 정점일 때 뺐죠. 남들 잃을 때 저는 몇십 배로 자산이 불었어요. 현재는 우량주 주식 거래와 적금으로 안전하게 보유 중입니다. 우리 엄마 그래서 자기 아들 팔자 바로 피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섭섭했나 보다. 엄마 팔자가 그렇게 바로 쉽게 펴지겠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 재촉하면 될 일도 안 돼. 아니, 계속 없는 척 하니까 너무 얄밉잖아.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쓰면 어때서? 처음부터 칼같이 반으로 하고 아주 대단하셔. 저는 신우들과 시모의 대화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님, 남의 개인정보 열람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남인가? 가족이잖아. 아니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우리한테 유세 좀 부려도 돼. 그리고 올케도 조금 너무했어.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지만 엄마한테는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우리 엄마 돈 많은 며느리 들어온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냈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올케한테 심술만 부리잖아. 남의 정보를 함부로 열어보고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이 없는 둘째 신우나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재테크한 돈으로 콩고물 좀 안 떨어지나 하고 바라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시댁 식구들과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어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망치로 꽝 하고 맞은 느낌이었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제 뒤를 따라 나온 남편이 위로는 못할 망정 속을 긁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가족들 다 있는데 나가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예의?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 가족들은 나한테 막 대해도 되고 나는 예의를 차려야 하는 거야? 왜 나만 예의를 차려야 해?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었지? 당신도 다 알고 날 소개받은 거구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날 만났어? 아주 옳다구나 했어. 내가 알고 있었던 몰랐던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나는 중요해.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좋았던 게 아닌 거잖아. 둘째 형님한테도 너무 실망했어.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줬던 게 내 계좌 잔액을 보고 그랬던 거잖아. 어쩐지 내가 적금 해지하러 갈 때 그렇게 당신을 만나보라고 성하더니 검은 속내가 있었네. 난 그것도 모르고. 검은 속내라니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야? 설령 둘째 누나가 당신이 돈이 많아서 나를 소개시켜줬다 한들 서로 안 맞았으면 이렇게 결혼까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돈 보고 좋았으면 결혼 반반 비용하자고 할 때도 가만히 있었겠냐고.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해?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야. 얼얼해. 어떻게 뒤에서 나 몰래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한번. 우리 가족이 지금 당신 돈으로 우리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저 계좌에 돈이 많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뛰쳐나오면서까지 화를 낼 일인 거야?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남의 개인정보를. 이게 말이 돼? 가능한 일이야? 지금 나는 내 돈으로 뭘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한참을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는 결국 집으로 왔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채 흐지부지하게 넘어가 버리게 되었죠. 저희가 전세가 끝날 시기에는 아파트 매매를 한번 알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위치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위치가 괜찮은 것 같네. 1900세대 정도라서 단지도 꽤 크더라고. 그리고 우리 둘 회사 출퇴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거리 같아. 첫째 누나가 이 근처 살잖아. 여기 인프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단지 조성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대. 나도 여기 예전부터 눈여겨보긴 했어. 그럼
이 아파트 매매 나오는 걸 계속 주시해야겠다. 여기 가격이 꽤 되던데? 매매 자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어차피 아파트 이사 가고는 임신 계획도 잡을 거고 당신 휴직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참에 우리 돈을 합치는 건 어때? 돈을 합치자고? 싫어. 나 최대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거고 휴직하더라도 생활비 내던 건 계속 낼 수 있어. 굳이? 그럼 우리 평생 이렇게 돈 따로 관리하면서 살 거야? 은근슬쩍 돈을 합치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지난 명절 때 일이 생각나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굴더라고요. 여보, 나는 우리 친정엄마 아빠한테도 내 자금 얘기 안 해. 당신이 내가 보유한 금액을 알고 있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관리하면 더 편하잖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생활비 통장에 돈 넣어서 쓰는 거 별로 안 불편한데? 오히려 편하고 좋은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건데? 뭐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 왜 계속 따로따로 관리해야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서. 여보, 다른 집들은 남편이 각각 돈 관리하는 거 오히려 좋아한다던데. 당신 돈 필요할 때 당신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연봉은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이 받잖아. 같이 쓰는 공용 생활비 외엔 당신이 남은 돈으로 뭘 하던 상관 안 하겠다는데 좋아서 날뛰어야 하는 거 아니야? 편하잖아. 계속 돈을 합치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강경하게 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 말이 없는지 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네 아파트 매매할 계획이라면서?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 내가 확인해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반반해서 할 거니? 남편이 시모한테 얘기를 한 건지 제가 전화 받자마자 제 돈으로만 아파트를 매매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당장 이사 갈 것도 아닌데 굳이 전화까지 하셔서 얘기하실 일이에요? 너가 또 반반하자고 할 것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해줘야지. 아, 어머님, 반반으로 하던 제가 다 하던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희 부부가 의논할 일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계속 관여하실 거예요? 어른이 의견을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니? 너는 대체 그 많은 돈 아껴뒀다 뭐에 쓰려고 그래? 다들 그렇게 돈 모아서 집 사는 거지. 제 돈으로 뭘 하던 그건 제 마음이죠. 그리고 저 지금 회사예요. 돈 얘기하실 거면 나중에 하세요. 지금 업무 처리할 것 있어서 끊겠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내 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라 어쩌라 그러시는 거야? 왜 자꾸 우리 일에 어머님이 자꾸 끼시는 거냐고. 왜? 엄마가 전화했었어? 난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 있다 했지. 아파트 매매를 왜 내 돈으로 해야 해? 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냐고. 당신이 돈이 나보다 더 많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시지 뭐. 그리고 당신 돈으로 하면 또 어때? 어차피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잖아. 아, 정말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그래, 내 돈으로 매매한다 쳐. 그럼 명의는? 명의 얘기는 안 나오겠어? 공동명의 하는 게 뭐 어때서?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공동명의가 대수야? 공동명의 같은 소리 하네. 내 돈으로 했는데 무슨 공동명의야? 당연히 내 명의지. 근데 내 단독 명의로 했다고 해봐. 어머님이 또 가만히 계시겠어? 아니, 다들 왜 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정말? 내가 돈 모으는데 뭐 보태준 거라도 있어 다들? 당신은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왜 자꾸 비꼬는 거야? 우리 가족이 나쁜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공동명의 한다고 해서 뭐 당신 인생이 크게 달라져? 내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한 둘째 신우와 자꾸 돈을 합치자며 은근슬쩍 묻어가려는 남편과 그리고 돈돈거리면서
제 속을 긁는 심호 때문에 저는 결국 참다 못해 터졌습니다. 나 지금까지 계속 참고 얘기 안 했는데 솔직히 둘째 형님 이거 범죄 아니야? 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해. 그리고 그걸 발설까지 했어. 이거 신고감이야, 알아? 당장 은행원 자격 박탈당해도 할 말 없는 거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궁금증을 위해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범죄야. 당신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몰상식? 자꾸 말 이상하게 한다. 싸우자는 거야? 우리 누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빼돌려야 범죄야?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강해진 거 몰라? 당신네 회사에서도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하지 않아? 법정 의무 교육이라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가 제일 중요한 은행에서 은행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 들어. 어차피 나중에 서로 공유하게 될 건데 왜 그래? 그냥 조금 빨리 알게 된 것뿐이야. 근데 우리 집 식구들도 모르는 내 자산을 시댁 식구들이 다 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내 동의를 얻고 공유한 거야? 그냥 남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빼돌린 거야. 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지? 알면 또 어때? 당신이 뭐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저는 벽이랑 말하는 것 같았고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시모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회사 아니지?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너는 시어머니 전화를 그렇게 끊니? 그래서 결정은 했어? 네가 매매하기로? 이 사람들이 정말 날 돌아버리게 하고 싶어서 작정했나 싶었죠.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계속 그럴수록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싫어져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말하는 뽐새 좀 봐. 예, 네가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유세야? 용돈이라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같이 살지도 않는데 매달 50씩 넣어드리잖아요. 명절엔 별도로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부부 그놈의 돈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어머님까지 안 그러셔도 충분해요. 진짜 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제 계좌를 몰래 본 둘째 형님도 너무 소름 끼치고 제 재산 미리 알고 저한테 자꾸 돈돈거리는 어머님한테도 진절머리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한테는 정이 뚝 떨어집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다툰 후 서로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로 지내던 중에 친정 식구들이 오랜만에 신혼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는 거리가 가까워 자주 왕래하지만 친정은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라 자주 못 오기도 하고 저희 부부도 친정에 자주 찾아가지 못하거든요. 꽁기한 마음으로 남편과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볼거리를 이것저것 담고 있는데 남편의 사촌 누나를 만났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쎄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잘 지내고 있어? 어때? 별 문제는 없고? 지난번에는 워낙 잡음도 많고 시끄러웠어가지고 걱정이 좀 된다, 야. 어? 아유, 누나는 참 무슨 말을. 당연히 잘 지내지. 우리 어서 장봐야해서 그만 갈게. 다음에 또 봐. 그래, 잘 지내면 됐지. 제발 좋은 소식만 들려줘라. 남편은 뭔가 서둘러 대화를 종료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촌 누나가 하신 말 괜히 좀 신경 쓰이네. 그게 무슨 말이야? 전에 뭔 일이 있었어? 뭐 전에 사귀던 애 얘기하나 보지. 진짜 저 누나도 주책이야 정말. 어서 장 보고 가자. 도착하시기 전에 청소기도 좀 돌려야지. 그렇게 그날 마트 장을 보고
친정 식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배웅을 한 이후에도 계속 사촌 누나와 남편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의 바람도 이 쎄한 촉으로 잡아냈었거든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나는 이 찝찝한 마음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댁 식구 중에서도 제일 물러터진 첫째 신우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올케. 무슨 일이야? 퇴근은 잘했어? 지난번에 기분 상한 건 좀 풀린 거야? 우리 엄마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렸는지 전화할 때마다 내 귀에서 피날 것 같아. 올케가 잘 달래줘봐. 우리 엄마 삐지면 오래가서 피곤하단 말이야. 솔직히 다 풀리진 않았어요. 어머님한테도 아직 상한 감정이 남아있고요. 그냥 큰형님 뭐 하시나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남아 계신 분들 민망하게 박차고 나온 것도 죄송해서 사과할 겸 궁금한 거 여쭤볼 겸 전화했어요. 궁금한 거? 우리 올케가 궁금한 게 뭘까? 말해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해줄게. 저희가 요즘 많이 다투거든요. 그날 이후로 계속 의견 충돌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전에는 너무 많이 서툴렀었는데 이번에는 저와 잘 지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지난번에 신랑 사촌 누나도 우연히 만났는데 또 전에 있었던 일 얘기를 하시길래요. 전에? 윤철이가 얘기한 거야? 다? 어떻게 알게 되었어?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제 얘기를 듣던 첫째 신우는 잠시 놀란 듯 뜸을 들이더니 제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네, 형님. 저 신랑한테 다 들었으니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신랑이 얘기해 주긴 했는데 큰형님도 옆에서 많이 보고 듣던 게 있으셨을 거잖아요. 저희도 그전처럼 되지 않으려면 서로 노력도 해야 할 거고 저도 좀 더 알아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걔는 뭘 또 그런 걸 얘기했다니? 좋은 일도 아니고. 뭐 그래도 계속 숨기다가 나중에 걸리느니 차라리 잘 됐다고 해야 하나? 일단 둘 다 너무 어렸지 않니? 그저 사랑이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같이 잘 살겠다고 시작했는데 너도 지금 결혼해봐서 알겠지만 결혼이 사랑 하나 가지고 되니? 첫째 신우는 제가 물어보지 않은 얘기도 술술 불었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남편은 20대 중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3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헤어진 전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깨름칙하긴 했지만 전처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와 결혼이 처음이 아니란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배신감이 들었고 손까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어찌된 영문인지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 알고 있는 척 전화를 끝까지 다 받고 끊었습니다. 첫째 신우와 통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녁밥부터 찾는 남편 놈을 노려보며 말을 했습니다. 저녁밥 같은 소리라네? 지금 밥이 목구녕으로 들어가니?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 돈 많은 거 속였다고 할 자격이 있어? 퇴근하고 오자마자 또 그게 뭔 소린데? 대체 왜 얼굴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난리야? 나도 숨 좀 쉬자 제발. 당신 나랑 첫 번째 결혼이 아니더라? 전처가 있다면서. 저의 말에 남편의 얼굴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죠.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꽁꽁 숨기고 있었어? 재혼이면 재혼이라고 처음부터 밝혔어야지. 내가 돌싱남이랑 결혼을 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는지가 중요해 지금? 내 자산을 알고 결혼한 것부터 시작해서 초혼이 아니라는 것까지. 이건 진짜 명백히 사기 결혼이야. 알아? 당신 참 양파 같은 사람이야. 아주 까도 끝이 없어.
혼인신고는 안 했어. 철없을 때 얘기야. 어렸을 때 얘기라고.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3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다면서 혼인신고 하나 안 했다고 당당하다는 거야? 당신 생각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법적으로는 깨끗하잖아. 요즘 애들은 뭐 결혼 전에 동거도 한다는데 그거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크게 문제 삼을 일도 아니잖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반대로 내가 그랬다고 하면 당신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둘째 형님이 내 계좌 훔쳐본 것도 별일 아니라고 하더니 왜? 이제 전처 있는 것도 큰 문제 아니라고 우겨댈 셈이야? 야, 진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까 좋아? 당신 가족들 정말 사기꾼이야. 당신도 마찬가지고. 뭘 사기를 쳤다는 거야, 자꾸. 대체 뭐가 사기 결혼이냐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기 아니냐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맨날 너만 피해자야?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 대체 왜 매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는 남편놈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둘째 신우일부터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행원이 어떻게 남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여기저기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먼저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둘째 신우를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감위에 민원을 넣었죠. 그렇게 둘째 신우한테 똥을 투척하고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고 둘째 신우는 당연히 은행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바람에 전화통은 불이 났죠. 남편놈한테 오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둘째 누나 밥줄 끊기게 할 생각이야? 당장 철회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대체? 우리 가족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전에 얘기했지?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남의 정보를 몰래 열람해서 발설까지 하는 은행원을 어떻게 믿고 은행 업무를 봐? 당신은 그런 은행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 믿어. 당신은 가족이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엄청 큰 범죄야. 몰랐으면 이제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 지금 둘째 누나 은행에서 쫓겨났어. 지금 벌금까지 물게 생겼다고. 너한테 피해준 거 없잖아.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는 건데? 남편은 둘째 신우가 잘못한 일은 전혀 생각 못하고 당장 철회하라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남의 개인정보를 몰래 보냐고. 당연한 결과야. 벌금 몇 천만 원밖에 안 하던데 솔직히 더 강하게 벌금 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몇 천만 원? 네가 돈이 많아서 몇 천만 원은 아주 우습구나. 맞네. 네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래. 진짜 돈이 대단하다 대단해. 이것 봐. 남의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발설해서 뭔 얘기만 하면 남의 재산 들먹이기나 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잖아.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지금 당신네 가족은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당당해? 우리가 남이야? 너랑 나랑 부부야. 정신 차려. 왜 너한테 싹싹 빌어야 하는데? 네가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지. 아, 정신 차려야 할 건 둘째 신우겠지. 아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정신 차려야 해. 내가 봤을 땐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따지면 우리 둘은 남이지.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지금 너희 회사 앞으로 가는 길이야. 엄마랑 둘째 누나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각오 단단히 해. 도망칠 생각하지 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망정 회사로 찾아오고 있다고 협박하는 시댁 식구들이 한편으로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나 회사 그만뒀어. 가봤자 별 소득도 없을 거고. 나 회사에서 망신시켜주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이미 회사의 사정 다 얘기해서 회사 사람들 다 알 텐데.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걸. 괜히 오기 부리지 말고 조용히 집에나 가세요. 시댁 식구들이 회사에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진작에 했죠. 친정에 내려가기 전에 회사의 사정 얘기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였던 시댁 식구들이었죠. 저는 시댁 식구들과 쓸데없이 감정 소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 전처의 행방을 찾고 있었거든요. 수소문 끝에 남편의 전처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처음 봤는데도 얼굴이 헬쓱해서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전처한테서 제 남편과 헤어지게 된 몇 가지 이유들을 모두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친정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얼마 모았는지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일을 안 했길래 돈이 없냐고 구박하시더라고요. 전처는 어렸을 때라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둘째 신우가 전처와 전처 친정 식구들의 자산까지도 확인했나 보더라고요. 아주 상습범이었죠. 전 남편은 같이 있을 때는 잘해줬는데 시댁에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전 첫째 신우랑 둘째 신우는 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했고 전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노려보면서 구박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은 걸 알고도 그렇게 사람 못 살게 괴롭혔던 시모가 전처한테는 또 돈 없다고 얼마나 개무시를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남편 놈은 중간 역할도 못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같이 개무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제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로 전처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더라고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한번 대들지도 못하고 다들 저처럼 참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뱃속엔 아기가 있어서 더 참고 살았죠. 근데 아기가 성별이 여자 아기인 거 알고선 더 구박을 하더라고요. 딸은 필요 없다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혼하라고, 자기 아들 앞길 망치지 말라고, 3천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서 꺼지라고. 시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되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전처는 결국 온갖 구박을 견디다가 못해 돈을 받고 그 집을 나갔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아기는 잘 크고 있는 거죠? 지금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어요. 밝고 예쁜 공주님이에요. 어린 게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빠도 안 찾고 씩씩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받고 나왔지만 너무 억울하고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기회만 있다면 복수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수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 놈과 결혼 생활로 상처투성이인 전처는 늘 복수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통쾌하게 복수해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전처와 헤어진 후에 바로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시모는 절 잡아먹을 것 같은 눈으로 째려보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제 발로 찾아올 줄은 몰랐네.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온 건 아닐 테고 아니면 둘째 일 철회해주러 온 거니? 남편한테 혼외자가 있었던데. 알고 계세요? 예쁜 손녀도 있으시던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 너도 잘 알다시피 나는 우리 딸이 낳아준 손자 3명밖에 없는데 나한테 손녀가 어디 있니? 너 뭐 잘못 먹었어? 어디서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온 거니? 네네, 뭐 저도 어머님이 인정하실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혼외자가 있는 남자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사기 결혼인 거 아시죠?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내쫓으셨다고 하던데 어머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머님이 무섭기도 하네요, 이제는. 참,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 얘기 해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너 너무 웃긴다 얘. 우리 아들이 뭘 사기를 쳤니? 직장이랑 학력 숨기고 너한테 돈을 뜯어냈니? 뭐, 네 자산 얼만지 알고 있었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몰래 빼돌린 것도 아니지 않니? 어떻게 사기 결혼을 입증할 건데? 혼인 취소 소송이라도 하려고? 이혼하면 그냥 넌 이혼녀 되는 거야. 둘째 딸 일은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테니 기회 줄 때 그냥 참고 살아. 어머님, 저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시모는 깜짝 놀라 어버버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무슨 말이니? 너네 결혼식 올리자마자 내가 윤철이한테 혼인신고 바로 하라고 시켰는데 그럴 리가 없어. 아, 그래서 신랑이 그렇게 혼인신고 빨리 하라고 재촉한 거였네요. 저보고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좀 바빠서 미루다가 못했어요, 어머니. 사실 이혼이랄 것도 없고 전처처럼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되거든요. 안 그래도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해야 한다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혼인신고는 해야 하긴 하니까 나중에 연차 쓸 수 있을 때 할 거라고 말만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선 완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제가 당연히 혼인신고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친정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둘째 신우가 계좌 본 걸 내가 알았을 때 그때 무릎 꿇지 그랬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전처 일은 정말 미안해.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리고 아기도 낳은 줄 몰랐어. 당연히 그렇게 나가고 쥐었을 줄 알았지 내 애가 세상에 태어났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 이후에 연락도 안 했었고. 당신네 식구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빈다고 해도 나는 마음 다시 돌릴 생각 없어. 우리 뭐 서로 주고받을 것도 없고 지금 신혼집 정리해서 그 돈만 받으면 될 것 같고. 아, 당신이 결혼할 때 가져온 8천만 원은 바로 이체해 줄게. 다시는 돈 합치자는 얘기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주라.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돈 얘기 못하도록 내가 입 단속도 잘할게. 응? 돈 없는 전처는 그렇게 무시하고 내쫓더니 나는 돈이 있으니까 놓치기 싫은가 봐. 나도 돈 없었으면 진작에 내쫓겼을 텐데. 그렇지? 어차피 나랑도 혼인신고 안 했는데 또 어디 가서 애먼 여자 붙잡고 첫 결혼인 척 연기하면서 살아가 봐. 가만 보니 너 참 재주도 좋다. 연기력이 일품이야. 아, 너네 가족들 전체가 다 배우해야겠어. 사람 하면 깜빡 속이고 결혼시킨 다음에 혼인신고 딱 해놓고 낙장 불입 외칠 게 뻔하지. 내가 까먹었으니 망정이지. 너란 놈이랑 하마터면 가족으로 묶일 뻔했잖아. 끔찍하다 끔찍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혼인신고는 안 해도 돼. 나중에 언제든 마음 바뀌면 헤어져도 좋아. 대신 지금은 아니야.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10배, 100배로 더 잘해줄게.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 놈은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보는 앞에서 8천만 원을 이체해줬습니다. 자, 봐봐. 나 지금 8천만 원 보냈다. 확인해봐. 결혼식 비용이랑 전셋집 비용 너가 낸 만큼만 지금 다 보냈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 집은 집주인한테 얘기해놨거든. 부동산에 얘기해서 이미 내놓은 상태야. 당신도 얼른 짐 정리해서 이사갈 준비해. 너 때문에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더 이상 하기 싫어. 알겠지? 곱게 안 나가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써서 사람 불러서 쫓겨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던가. 깔끔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저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 심심하기도 하고 솔직히 자금 여유도 있어서 2달간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여행 다녀오고 듣게 된 이야기인데 첫째 신우가 전처와의 비밀을 제게 다 털어놓은 걸 그들도 알게 되었는지 전 남편이 누나랑 영 끊겠다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 아들이 최고인 집이라서 이번 이혼의 원인이 오로지 첫째 신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신우한테 더 이상 친정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소리 했다더군요. 유럽 갔다 와서 모르는 전화번호 받았더니 첫째 신우가 제게 얼마나 한풀이를 하는지 아주 시겁했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릴 인간들이에요.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죠. 그런 심정으로 그들과 되도록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둘째 신우는 당연히 은행으로 재취업 못하고 겨우 중소기업 경리로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회사에 전화해서 개인정보로 은행원 자격 박탈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줬죠. 그 얘기를 들은 그 회사 대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결국 둘째 신우는 3개월 만에 또 잘려서 정규직은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한동안 국내로만 여행 다니면서 푹 쉬었어요. 지금은 친정 근처로 거주지를 옮겨놓은 상태라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해서 잘 적응 중입니다. 참, 전 남편의 전처와는 지난번 만남을 계기로 친해져서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종종 만나선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을 안주 삼아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라니까요. 저는 처음 자기소개할 때 얘기했듯이 지금 너무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혼자서 지내는 게 맞나 봐요. 전 둘째 신우의 꼬임에 빠져서 잠시 제가 추구하는 삶과 다른 삶을 잠깐 살게 되었는데 결혼은 제 운명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도 듣고 계시겠죠? 여러분도 지금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나쁜 사람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